동짓날 팥죽 왜 먹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년 겨울이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그 빨갛고 따뜻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동지 팥죽이에요.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동지날이 되면 꼭 한 그릇씩 먹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가장 추운 날에 하필 팥죽을 먹는 걸까? 오늘은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해 과학과 역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긴 밤 동지. 먼저 동지가 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보통 12월 21일이나 22일 정도 되죠. 해가 가장 낮게 뜨고 해지는 시간도 가장 빨라요. 옛사람들은 이날을 특별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죠. 죽음 같은 어둠이 끝나고 다시 생명의 빛이 돌아오는 날.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깊은 날에 왜 하필 팥죽이었을까요? 빨간색의 비밀.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색깔이에요. 팥죽의 그 선명한 빨간색, 눈에 확 띄잖아요. 옛사람들은 빨간색을 특별한 색으로 여겼어요. 피의 색, 태양의 색, 불의 색. 그러니까 생명력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이었던 거죠. 특히 음양오행 사상에서 빨간색은 양기를 대표해요. 밝고 따뜻하고 강한 기운이죠. 동지는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에요. 어둠이 극에 달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가장 강렬한 양기의 색, 빨간색을 선택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게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빨간색은 각성과 경계심을 높이는 색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뇌는 빨간색을 보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생존과 직결된 색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추운 날 빨간 팥죽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상징적 선언이었던 셈이에요. 귀신을 쫓는다. 싫은 병을 막는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지 팥죽을 먹으면 귀신이 달아난다.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죠. 대문에도 한 그릇 놓고 장독대에도 한 그릇 놓고 심지어 외양간, 곳간에도 뿌렸어요. 귀신이, 특히 역귀라고 부르는 나쁜 귀신이 붉은 팥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귀신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답은 아니다예요.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역귀, 역신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감염병, 전염병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무언가. 그걸 귀신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팥죽을 먹는 풍습은 실제로 방역에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요? 첫째, 팥죽은 끓여서 먹는 음식이에요. 고온으로 끓이면 대부분의 병원균은 죽어요. 겨울철에 상한 음식, 오염된 물 때문에 병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뜨겁게 끓인 팥죽은 안전한 음식이었던 거죠. 둘째, 공동체가 함께 팥죽을 끓여 나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이날만큼은 모두가 제대로 열처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던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따뜻한 한 끼를 보장받았던 거예요. 셋째, 집 안팎에 팥죽을 뿌리는 의식이에요. 이게 미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생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썩은 음식이나 오물을 치우고 새 음식으로 교체했거든요. 악취가 나는 곳, 더러운 곳에 팥죽을 뿌린다는 건 결국 그 공간을 점검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였어요. 결국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이 실제로는 질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 캠페인이었던 셈이죠. 팥, 겨울의 영양보약. 자, 그럼 이제 팥 자체를 들여다볼까요? 팥이 왜 특별한지. 팥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에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식품이거든요.
먼저 단백질이 풍부해요. 고기를 구하기 어렵던 시절, 팥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팥의 단백질이 그걸 막아줬던 거죠. 그리고 철분과 칼륨이 많아요.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줘요.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쉬운데 팥이 그걸 도와준 거예요. 식이섬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병에 안 걸려요. 게다가 비타민 B군도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B1은 신경계 건강에 중요하고 겨울철 우울감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해가 짧은 겨울, 기분이 처지기 쉬운데 팥죽 한 그릇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팥에는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줘요. 쉽게 말하면 몸이 늙는 걸 늦춰주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팥죽 먹으면 병 안 걸린다고 한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팥은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 슈퍼푸드였던 셈이에요. 따뜻함의 과학.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온도예요. 팥죽은 뜨겁게 끓여서 따끈따끈할 때 먹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추울 때 체온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겨울에는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이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체온이 올라가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하고요. 둘째, 따뜻한 음식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요.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요. 셋째, 따뜻함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뜨끈한 국물을 한 입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올라가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최대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팥의 숨겨진 능력, 항균 효과. 최근 연구들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와요. 팥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항생제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특정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특히 팥의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항염, 항균 효과까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귀신이 무서워한다고 한 게 어쩌면 세균이 싫어하는 성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팥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좋은 박테리아가 많아지면 나쁜 박테리아가 자랄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장 감염이나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팥죽 한 그릇으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이 병에 강해지는 건 분명해요. 조상님들이 1년에 한 번 꼭 이날만큼은 모두가 팥죽을 먹게 한 이유를 알 것 같지 않나요? 함께 먹는다는 것의 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동체예요. 동지 팥죽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이 모여 함께 먹고 이웃과 나눠 먹는 음식이에요. 큰 솥에 푹 끓여서 동네 사람들과 한 그릇씩 나눠 먹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해요. 결론은 명확해요. 혼자 있는 사람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병에서 빨리 회복하게 해줘요.
동지 팥죽을 함께 끓이고 함께 먹고 이웃에 나눠주는 행위.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잇는 거예요. 너도 건강해라, 나도 건강할게. 우리 함께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자. 그런 메시지를 음식으로 나눈 거죠. 특히 동지는 가장 어둡고 추운 시기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요. 옛날에는 겨울이 정말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날 함께 모여 의식을 치르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는 말 속에는 어쩌면 불안을 쫓는다, 두려움을 쫓는다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함께 있으면 덜 무섭고 함께 먹으면 덜 외롭잖아요.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새알심이에요. 팥죽에 넣는 그 작고 하얀 찹쌀경단. 새알처럼 작다고 해서 새알심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하얀색은 순수함, 시작을 의미해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다시 길어지니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하얀 경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모양은 완전함, 원만함을 뜻하고요. 옛날에는 나이수만큼 새알심을 넣어 먹기도 했대요. 올해도 건강하게 보냈으니 내년에도 무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새알심의 쫄깃한 식감은 먹는 재미도 더해주죠. 달콤하고 구수한 팥죽에 쫄깃한 새알심이 더해지면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음식 밸런스예요. 맛있어야 계속 먹고 싶어지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동지 팥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어둠과 불안을 이겨내고 끓여서 병균을 죽이고 영양분으로 몸을 보호하고 따뜻함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치유했어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 와서 보면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조상님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경험으로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 병에 덜 걸린다. 이렇게 하면 겨울을 잘 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지혜를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로 포장했어요. 그래야 모두가 믿고 따르고 전승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어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시스템이에요. 미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과학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복합적이고 개인적인 것 같지만 실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오늘날의 팥죽. 지금은 어떤가요? 동지에 팥죽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많이 줄었죠. 바쁘게 살다 보면 챙기기 어렵고 편의점 가면 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난방도 잘 되니까 꼭 팥죽을 먹어야 할 이유를 못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계절을 느끼는 감각, 함께하는 즐거움, 전통을 잇는 연결고리가 아닐까 하고요. 동지 팥죽 한 그릇에는 우리를 지켜온 오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어쩌면 그건 비타민C나 백신만큼이나 소중한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과거와 현재를, 나와 너를 이어주는 거니까요. 올해 동지에는 팥죽 한 그릇 어떠세요? 직접 끓이기 어려우면 사 먹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빨갛고 따뜻한 한 그릇을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으면 더 좋겠죠. 그게 바로 이 음식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진짜 이유니까요. 여러분, 올 겨울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라요. 팥죽 한 그릇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